경제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신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진짜 조정장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S&P 500 같은 주요 지수를 보면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 계좌는 파란불인데 지수는 괜찮은 이 기묘한 상황?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실체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정말 약세장으로 가는 신호인지 아니면 더 큰 상승을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인지 그 근거들을 한번 따져보죠. 그리고 나서는 주식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적인 폭락을 겪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배후에 아주 의외의 인물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던데요. 그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미래까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 닷새 동안 나스닥이 2.6%나 빠졌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종목들은 2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체감상으로는 거의 폭락장 분위기란 말이죠.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이 분명하죠. 하지만 지금 이 하락만 보고 강세장이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체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신호들이죠?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동일가중 S&P 500 지수입니다. 동일 가중 지수요? 잠시만요. 그게 보통 우리가 보는 S&P 500 지수랑은 다른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시가총액 큰 기업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 동일가중 지수는 500개 기업의 비중을 모두 똑같이 500분의 1로 보고 계산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평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수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빅테크 주식들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 500개 기업의 평균은 역대 최고점이라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동안에요.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조용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강세장이 약세장으로 꺾일 때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훨씬 많아지는. 네.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시장 전반이 무너지죠. 지금은 그 반대 상황, 즉 시장의 저변이 아주 탄탄하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와, 시장의 속살은 튼튼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작년 3분기하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었고요. 더 중요한 건 곧 역대급 규모의 세금 환급, 그러니까 텍스 리펀드가 개인들 계좌에 직접 꽂힐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 돈 받으면 바로 소비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미국인들은 보통 이 돈을 받자마자 소비에 나서는 경향이 강해서 이 자금이 시장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AI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뉴스만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기깐요. 물론입니다. AI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에는 사실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라는 세금 혜택 때문인데요. 보너스 감가상각이요? 그게 뭐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수백억짜리 장비를 사면 이걸 몇 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는 구매한 첫 해에 그 비용 전액을 장부에서 그냥 빼주는 겁니다. 한 번에요. 네, 그러니까 회계상 이익이 크게 줄어드니 세금도 거의 안 내게 되고 그렇게 아낀 막대한 돈으로 다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또 계속 올라가는 기업 이익 추정치까지 고려하면 펀더멘털이 꺾였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기술주 조정의 공포 뒤에는 시장의 넓고 단단한 허리하고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 체력이 좋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비트코인의 폭락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는 왜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케빈 워시라는 이름 석자 때문입니다. 케빈 워시요? 네,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죠.
아니, 잠깐만요. 연준 의장 후보는 여러 명이 거론되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은 유독 케빈 워시라는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케빈 워시는 그냥 매파가 아닙니다. 그의 무기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훨씬 더 두려워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네,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어놓은 돈, 그러니까 유동성을 직접 펌프로 빨아들이듯 걷어들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이 줄어든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금리 인상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그렇죠. 유동성이 말라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타격을 받는 자산이 뭘까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자산이겠죠. 바로 가장 투기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번 폭락 사태는 비트코인이 바로 그 가장 투기적인 자산의 왕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전자산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그런 서사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군요. 실제로 최근 금값은 계속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조차 함께 추락했으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제가 아니라 나스닥 100지수와 거의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는 초고위험 기술주와 같은 자산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케빈 워시의 등장은 이런 투기적 자산에 공급되던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길 수 있다는 그 극도의 공포를 자극한 겁니다. 아, 결국 레버리지를 잔뜩 끼고 투자했던 매수 포지션들이 대규모로 강제 청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락으로 이어진 거죠. 결국 모든 게 돈의 힘이었군요. 탈중앙화니 새로운 금융이니 하는 그 거대한 서사들이 결국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다는 공포 한 방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좀 허탈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 폭락을 계기로 단순히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가진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랄까 실존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업계에 유리한 법안 통과도 불투명해졌거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이 트럼프 캠프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했거든요.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죠. 둘째는 채굴의 경제성 문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1개를 채굴하는데 드는 전기료랑 장비 비용을 합치면 약 8만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시장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손해보면서 캐는 거네요. 네, 손해를 보면서까지 채굴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땅 속에 10만 원짜리 금이 묻혀 있는데 그걸 캐는데 20만 원이 든다면 아무도 삽을 들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AI와의 생존 경쟁입니다. AI하고요. 네. 지금 전 세계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부족해서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는 비트코인 채굴이 과연 사회적으로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아, 그렇겠네요. 실제로 일부 대형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접고 그 시설을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둘이 되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은 더더욱 어려워지겠네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어제 50% 폭락한 자산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으시죠. 라고 상사나 고객을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정말 암울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정치, 경제성, 심지어 AI와의 경쟁까지? 비트코인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희망의 시나리오 역시 케빈 워시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원인인데 희망이라뇨.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원래가의 베테랑들은요, 워시가 자신의 주장대로 대차대조표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왜죠? 그렇게 강경한 인물인데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무려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규모죠. 5경 원이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고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아,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군요. 최악의 경우엔 그렇죠.
결국 워시가 아무리 강경파라 해도 이 40조 달러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워시가 던진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공포가 사실은 종이호랑이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만약 시장이 이걸 깨닫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워시가 대차대조표의 절대적인 자산 규모를 줄이는 대신 GDP 대비 대차대조표 자산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방식이죠?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분모인 GDP,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분자인 중앙은행 자산 규모보다 더 빠르게 키우는 방식입니다. 아, 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경제 파이를 더 키운다. 네, 자산은 그대로 두거나 조금만 줄이면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훨씬 더 빨리 키우는 거죠. 그런데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풀어야죠. 그렇죠. 돈을 풀어야 합니다. 이런 환경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극도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긴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위한 완화 정책을 펼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과거 데이터를 봐도 작은 긍정적 신호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을 때가 하락의 끝, 그러니까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기술적 분석도 있거든요. 이번 하락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반등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의 최근 조정은 본격적인 약세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강세장 속에 건강한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수 빅테크의 그늘 아래 시장의 저변은 훨씬 넓고 튼튼하게 다져지고 있었고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이 뒤를 굳건히 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스스로를 지탱해온 디지털 금이라는 핵심 서사가 무너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케빈 워시는 지금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강경한 긴축을 밀어붙이면 40조 달러의 부채를 짊어진 정부와 시장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고요. 반대로 현실과 타협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매파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거대한 정부 부채나는 움직일 수 없는 바위와 강력한 긴축 의지라는 멈출 수 없는 힘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그의 행보가 모든 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충돌의 결과를 생각해 보시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